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 제한 개발론 및 실습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교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따라서 설계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학년 때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를 통해서 객체 지향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객체 지향 개념들을 익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객체 지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와 이해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복습을 할 때 먼저 객체 지향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객체들 간의 관계인 use의, has의 관계를 설명하고 클래스 간 관계인 is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코드와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관련된 여러 오해들을 설명드리고, 이 오해와 관련된 예도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에서 주 언어로 사용하는 이 자바의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이전에 주로 사용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절차 중심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절차 중심 프로그래밍을 다른 말로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기능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요. 한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구성하냐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함수들을 잘 나누냐가 프로그램을 잘하냐 못하냐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얼마나 잘 모듈화하느냐가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학습한 C 언어가 만들어진 1970년대에는 컴퓨팅 환경이 보편화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서나 누구나 PC를 사용하던 시기가 아니었고, 소수의 전문 영역에서만 컴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개발된 응용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고, 수많은 다양한 응용들이 개발되어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들 응용에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란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해야 하는 응용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들 절차 중심의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히 초기 콘솔 텍스트 기반 응용에서 GUI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구조화 프로그램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GUI 컴포넌트를 쉽게 활용하고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기본 프로그램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대세로 자리 잡은 90년 초 이후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 응용에서 웹 서비스,
모바일 응용으로 소프트웨어 환경이 바뀌었지만 지금의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객체 지향 패러다임 자체는 여전히 효과적이고 유효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이후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언어가 개발된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은 개발된 목적과 개발 시점의 컴퓨팅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도 원래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건성, 이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언어가 최초 개발된 시점과 비교하여 컴퓨팅 환경이 바뀜에 따라 그 언어로 새 환경에 필요로 한 응용을 개발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언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 언어가 개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언어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포트란, 코블과 같은 언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존 언어는 프로그래머의 요구, 개발하는 응용, 컴퓨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이한 특성은 더 좋은 새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응용을 만들 때에는 옛날 언어를 이용하여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C++는 최근에 와서는 그 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윈도우 응용은 C++ 언어로 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윈도우 응용보다 웹, 모바일 응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윈도우 응용도 C++ 대신 자바와 유사한 C#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기존에 비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성능이 필요한 응용들은 C++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같은 응용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게임 엔진 등은 C++ 언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C++ 커뮤니티에서는 C++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언어를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6년 주기로 큰 변화의 새 버전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그 사이에 발표된 버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버전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메이저 주기에 따라 C++ 17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올해 보안 버전인 C++ 20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바는 현재 3월과 9월마다 고정적으로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LTS 버전과 LTS가 아닌 버전이 있는데 LTS라는 것은 Long Term Support 버전을 말합니다. LTS 버전은 3년마다 발표를 하고 LTS 버전들은 꾸준히 보안 업데이트 등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LTS가 아닌 버전들은 다음 새 버전이 나오면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나 필요한 업데이트들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버전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다른 언어와의 비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언어에 있는 장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공하는 기능에 있어
언어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에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우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는 모든 객체를 동적 할당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C++도 이렇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와 달리 C++는 그것의 실행을 운영체제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언어 자체에 제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각 언어의 초기와 달리 현재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람다 표현식을 모든 언어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도 C샵도 C++도 모두 람다 표현식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객체 지향을 부분적으로 또는 어색하게 지원했던 언어들이 지금은 C++나 자바에서 보는 그런 동일한 형태로 객체 지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객체 지향을 광고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의 특성과 그 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이 있다 그러면 문의 특성은 뭐가 되냐면 문의 크기, 문의 위치, 문이 지금 현재 방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문의 현재 상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잠겨 있는지, 또 문의 색깔, 또 문의 재질 등들이 다 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물과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위가 되는데요. 우리는 문을 가지고 문을 열 수가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과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한 그대로 객체 지향에서는 직관적으로 모델링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을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모델링해야 한다면 문을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를 바탕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특성은 객체의 상태로, 사물의 행위는 객체의 행위로, 즉 함수로 구현하면 됩니다. 물론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한 대로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그대로 모델링 하겠지만 우리가 인식한 것과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을 때 애완동물 기르는 게임을 개발할 때와 분양 쇼핑몰을 만들 때 강아지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각 응용에서 강아지라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보는 시각 각각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객체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처럼 핵심이 객체입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고 조작하여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객체를 찾아야 합니다. 객체를 잘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를 잘 구조화하여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전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설계의 핵심이 함수였다면 이제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객체 지향의 핵심인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는 상태, 행위, 식별자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프로그램에서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되며 각 객체는 자신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각각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객체가 있고 각 학생 객체는 이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학생 객체를 30개 만들면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도 30개가 필요합니다. 객체는 현재 상태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의 핵심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먹이를 주었을 때 반응이 모두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객체 지향인 것입니다. 객체 행위는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만약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그 객체의 행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한 객체를 우리는 여러 번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객체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식별자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가 그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정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한 틀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붕어빵과 붕어빵 틀이 있을 때 붕어빵 틀은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붕어빵들은 객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이 다양한 재료들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붕어빵 틀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행위는 이들 멤버 변수를 활용하는 상태를 활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들 함수들을 우리가 멤버 함수라고 하고 멤버 함수라는 용어 대신에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는 다른 용어로 instance라고 합니다. 각 객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멤버 변수들을 가지게 되며 이 멤버 변수의 값을 통해 현재 객체의 그 객체의 상태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어떤 것을 객체로 모델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로 모델링 하지는 않습니다. 객체로 모델링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만 객체로 모델링 합니다. 특히 상태를 기억해야 하고 변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행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 객체를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해야 할 경우에는 객체로 모델링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문, 강아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체의 상태가 꼭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화된 이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상태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C에서 구조체로 모델링한 복합 타입의 데이터는 객체 지향에서 보통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클래스에 함께 포함합니다. 이 점이 기존 C와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사용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을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 합니다. 이렇게 일상 객체와 데이터만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현해야 된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현해야 된 기능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해당 기능에 예전에 언제 사용했는지 또 예전에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에서 각 단어를 분석하는 기능인데 요청할 때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를 차례로 반환해 줘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객체로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기능이라는 것은 문장 자체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처리한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처리할 때 버퍼를 이용하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객체로 모델링하면 이 객체가 현재 버퍼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우리는 보통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인자만 이용해 구현할 수 있으면 그냥 함수로 구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인 30 하면 30을 이용해서 사인 30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또 이 사인 30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인 50도를 계산했는지 또 뭘 계산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인자 중 하나를 중심으로 기능을 호출하는 형태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인자가 복합 타입이면은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예열에서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를 계산하는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이 기능은 문자열과 문자만 받아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객체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구현해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구현할 때 그 인재로 받아야 되는 기능들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복합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이 애플이라는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모델링해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문자열을 중심으로 문자만 인자로 받는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 함께 정의하기 때문에 이를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함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중심을 전환해 줍니다. 캡슐화를 통해 데이터의 표현 방법과 행위 구현 방법을 사용하는 측으로부터 숨길 수 있습니다. 즉 추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측은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객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는 이 측면에서 헤더 파일과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슐화를 더 극대화해주는
객체 지향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접근 제어입니다. 프로그래밍의 모든 요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 간결성, 강건성입니다. 이 중에 접근 제어는 강건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요소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각 멤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라는 것은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합친 표현입니다. C++에서는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가지 접근 제어가 있고요. 자바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디폴트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C++에서의 protected 의미하고 자바에서의 protected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행 예제를 살펴보면 이 은행 예제에서는 잔액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바는 C++와 달리 각 멤버들마다 각각의 접근 제어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잔액을 나타내는 멤버 변수 밸런스의 접근 제어는 private입니다. private이면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밸런스가 잔액 정보가 잘못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학생 클래스에서 나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나이 정보를 퍼블릭으로 우리가 접근 제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나이가 가질 수 없는 -1이라든지 뭐 300이라든지 엉뚱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rivate로 바꾸고 set age와 같은 메소드를 제공하게 되면 이 age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deposit과 withdraw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밸런스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 deposit과 withdraw 메소드는 인자인 amount가 양수일 때만 더해주고 또 양수이고 밸런스보다 적을 때만 빼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메소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밸런스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접근 제어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접근 제어는 값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밖에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런 getter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멤버 변수를 퍼블릭으로 해놓으면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알기는 더욱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은 이 강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건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다. 마치 우리가 공항에서 이 검색대가 있듯이 그런 요소가 바로 이 private과 public이 해야 될 일입니다. public 메소드들은 그 받는 인자들을 이런 검색대처럼 잘 검사를 해서 이 멤버 변수들이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수명 동안 변하지 여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변수로 처리할 수 있고 상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객체도 똑같이 객체가 초기화된 이후 변하는 그런 객체들도 있고 초기화된 이후 변하지 않는 객체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C++에서는 컨스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이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런 컨스트를 이용한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주로 객체가 상수로 모델링 돼야 될 객체들이면 불변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즉 불변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들을 불변 클래스라고 하고 이 불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에서는 이 스윙 객체가 불변 객체입니다. 따라서 스윙 객체는 스윙을 구성하는 이 개별 요소들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불변 클래스, 이 불변 클래스의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